와인 있잖아요. 자, 와인은 어떤 술인 것 같나? 자, 우리 아까 포도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맞죠? 와인을요? 포도로 만드는데, 와인이 보통 알코올 발효가 끝나는 시점이 한 몇 도가 될까요? 우리 보통 소주는 지금 몇 도죠? 아직 안 마시니까 그냥 던져볼게요. 10도 언저리? 4도? 아, 역시 순수하군요. 예, 잘하고 있어요. 안 마셔봤군요. 또, 예. 15도? 더 넘죠. 보통 이제 16.5도, 17도 넘어가는 게 있는데, 와인은요, 이제 레드 와인이 있고, 또 화이트가 있고, 스파클링 와인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샴페인도 들어보셨나요? 샴페인. 샴페인은 뭔가요, 여러분? 샴페인. 자, 샴페인은 버블이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있어요. 보통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는요, 안에 거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을 통틀어서 스틸 와인이라 합니다. 스틸 와인. 이게 하나 있네요. 써도 되나요? 네. 그래도 와인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와인은요, 이제 이 스틸 와인 안에 기본적으로 스틸 와인은 거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품이 없는 와인 중에 당연히 레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색깔이 있는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제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스틸 와인이나 거품이 없는 스타일이라고요. 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하이엔드가 샴페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좋은 날에 샴페인 터뜨리자 하잖아요. 자, 샴페인. 자, 여러분 잘 봐요. 버블이 들어가 있는 모든 와인을 스파클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스파클링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샴페인은요, 갖고 있는 버블의 개수가 한 대충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세어보지 않았겠지만 버블 개수가 몇 개일까요? 버블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탁 오픈했는데 안에 버블이 활성화되는 버블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1000개. 자, 업. 10,000개? 업. 다운. 2만 개 업. 자, 7만 개. 자, 7만 개에서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자, 이 버블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버블이 계속 코에다가 아로마를 주고 있어요. 자, 아로마가 있고요. 우리가 와인 얘기할 때 아로마가 있고 부케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로마 좀 들어봤죠? 아로마 맞죠? 아로마가 뭐를 의미할까요? 향, 그렇죠? 어떤 향일까요? 되게 잘했어요. 자, 아로마가 향을 내고 있는데 되게 1차적인 되게 근본적인 향이에요. 뭐냐면 포도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과일의 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향이 레몬 향도 있고 자몽 향도 있고 딸기 향도 있고 이런 과질 향들을 다 아로마라고 하고 거기다 꽃을 더해서 아로마라고 합니다. 자, 이 아로마가 이 버블 때문에 코로 굉장히 많이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날에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유가 가장 극한의 아로마를 전달을 해주는 가장 좋은 와인이 이 스파클링 샴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에 샴페인을 터뜨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진입했을 때 서울에 오시면 저는 무조건 이 샴페인을 꼭 드릴 거예요. 축하드린다고. 여러분 꼭 서울에 와서 저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올 수 있죠. 근데 이 샴페인이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걸 저는 여러분께 무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박수 한번 주시면 좋네요. 네. 그리고 샴페인의 좋은 의미가 뭐냐면 행운을 굉장히 북돋아줍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는 무조건 샴페인을 마시는 게 보통 서양 문화와 그게 또 전 세계에 퍼져서 좋은 날에는 샴페인 터트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와인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 샴페인 소비가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샴페인을 찾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진짜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집에다 꼭 샴페인을 여러분이 보관해 두시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레드, 화이트, 로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포도가 적포도가 있고 청포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전 세계에서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을 양조용 포도라고 하는데 예, 이 양조용 포도가 한 몇 가지가 있을까요? 포도 품종 몇 개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자, 다운. 네. 세 가지 업.
8가지 업. 그냥 제가 할게요. 1000에서 업 해주세요. 1000에서 업. 7000개 다운. 맞아요. 3000에서 한 400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3000개, 4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10가지만 알더라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기억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와인을 마시는, 아직 여러분 미성년자잖아요. 그 와인을 못 마시겠지만 혹시나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너 이거 마셔봤어? 라고 하면 이 3가지 포도 품종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와인 소믈리에다 보니까 이 3가지는 여러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적포도 하나가 뭐냐면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어요. 카베르네 소비뇽. 한글로 적어드리거든요. 어려우니까. 자, 이게 1번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자, 여러분 이 포도 품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품종입니다. 자, 뭐냐면 약간 이 포도 품종을 만든 레드 와인은 약간 마동석 같아요. 거칠고 투박하고 몸도 짱짱하고 힘도 되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입에서 마셨을 때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껍질에 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안토시안이란 색을 추출하는 성분과 함께 타닌 성분이 있어요. 타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닌 아시는 분? 어렵죠? 타닌은 떫은 맛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한 포도 품종이 카베르네 소비뇽. 그래서 묵직하고 약간 입안에 꽉 찬 바디감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포도 품종의 와인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 계실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좋은 날을 맞이했을 때 뭔가 두 분을 위해서 뭔가 집에서 만약에 삼겹살을 하고 뭐 목살하고 소고기를 구웠다. 그럼 이거 사면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딱 선물해 주잖아요. 우리 딸 진짜 센스 있구나. 너무 좋구나 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런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원 중반에 카베르네 소비뇽 사시면 그냥 너무 좋을 거예요. 집안을 화목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차피 이제 한 1년 뒤에 대학 진학하면 또 커플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활용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서울에 계시면 저 이용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포도 품종이 뭐냐면 피노 누아가 있어요. 피노 누아. 자, 피노 누아 포도 품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포도 품종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누굴까요? 던져보세요. 아이요. 진짜 아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진짜요. 아주 우아하고 화사한 자태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느낌이 이 피노누아예요. 껍질이 얇다 보니까 색깔이 예쁘게 루비 색깔 펴지고요. 타닌이 적기 때문에 떫맛이 적어요. 마시기 아주 부드럽죠. 근데 향에서 붉은 색깔의 딸기, 체리, 라즈베리 이런 아주 좋은 향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시기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예요. 그래서 이 포도 품종이 좀 비싸요. 예, 비싼데 그래도 저렴한 게 있거든요. 이런 포도 품종은 집에서 어떤 음식들하고 먹어도 너무 좋은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싸웠어. 기분 안 좋아. 집이 뭔가 좀 다운돼 있어. 요거 하나 갖다 주시면 되게 화사 꽃향이 퍼지면서 되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하고 다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대 만원 중반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선물을 사려고 여러분 1년 뒤에 와인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격을 제시해서 와인 구매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아니고 저 가진 돈이 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알아서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레드 포도 품종 중에 이제 쉬라즈가 있어요. 쉬라즈가 있는데 이 포도 품종이 약간 카베르네 소비뇽과 비슷한 느낌인데 향에서 굉장히 스파이시합니다. 향신료향들이 많아요. 특히 타닌도 알코올도 바디도 되게 좋은데 이 스타일이 약간 바베큐, 스모키한 태운 거 삼겹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이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호주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굉장히 베리 향이 좋고요. 네, 그리고 향신료 향이 좋다 보니까 이건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바디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무거운 음식들하고 갈비찜이나 이런 걸 먹으면 굉장히 좋은 포도 품종이 쉬라즈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다 10,000원 중반이면 여러분 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선생님이 카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시라즈 얘기했는데 정보들 제가 좀 줬죠?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마트 가면 10,000원 중반대 이런 와인들을 많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이 포도가 이제 자라잖아요. 포도가 어떤 환경을 좋아할까요? 되게 기름지고 좀 비옥한 토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름기 없이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 있어요. 포도는 어떤 토양을 좋아할까요? 던져보세요.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그럼 척박한 토양을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 중에서 왜 척박한 토양을 좋아할까요? 포도들이. 아주 맛있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왜 척박한 토양을 좋아할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장애물들을 많이 넘겨본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힘듦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들어올 때 쉽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진짜 아주 늦게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굉장히 그때부터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힘듦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고통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포도와 같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 토양이에요. 때루와. 이거는 이제 여기가 약간 비옥한 토양이고요. 이건 돌하고 자갈이 많은 척박한 토양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포도 씨를 떨어뜨려요. 척박한 토양에. 자, 포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2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물하고 빛이 필요해요. 빛은 당분을 올려주거든요. 물은 적절한 수분과 산도를 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이 비옥한 토양에는 거름하고 물이 충분히 있어요. 예. 자, 척박한 토양에 포도를 씨를 내립니다. 내리면 기본적으로 수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수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토양을 다 뚫고 내려가요. 물을 찾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지하수를 찾기 위해서 뿌리가 아주 깊숙하게 내려갑니다. 척박한 토양의 포도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힘들게 물을 찾아서 오는데 얻는 수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양마다 주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이 뿌리가 다 흡수해서 갖고 건강하게 나무를 열어서 아주 건강한 포도를 엄청나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와인의 향에서도 토양마다 줄 수 있는 마그네슘, 칼륨, 철분 모든 영양분들을 뿌리가 흡수해가지고 향 자체에서도 복합미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하고 거림이 많은 토양에서 포도를 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뿌리를 옆으로만 내고 영양분들은 흡수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올려요. 포도야. 그래서 적절하게 포도를 열리긴 하는데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얘보다. 그러니까 척박한 토양에서 포도는 굉장히 강한 본능과 역량을 펼치면서 많은 영양분들을 끌고 아주 건강하게 뿌리를 올려서 나무 올려서 포도를 냅니다. 그런 포도로 만든 와인들이 복합미, 향, 맛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려움을 겪고 나보니까 포도가 아주 건강하게 맛있게 자란 거예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주변에서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적당히 올려가지고 있는 포도로 했는데 향이나 복합미가 떨어져. 결국 만들어 보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과 아마 굉장히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힘든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맞는 건 하나씩 얻어갑니다. 얻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이제 포도를 열고 그 포도로 맛있는 와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이 인생과 동일합니다. 포도가 자라는 환경을 보면요. 자, 근데 봐봐요. 테루아가 영어로 뭐죠? 아시는 분? 테루아. 토양입니다. 토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심게 된 그 토양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이 토양에 영향을 주는 모든 날씨, 기후, 환경적 요소를 테루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도는요, 때류가 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토양에 심어지냐 되게 중요하고, 또 햇빛을 어떻게 받냐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어떤 영향을 받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배려도 많이 하고 좋은 기운을 많이 펼치고 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옵니다. 같이 좋은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네. 제가 이제 와인을 공부하면서 엄청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15년을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와인이 되게 인생과 같구나. 네.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따라오구나라는 거를 저는 와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순간 매 순간 했던 하나의 행동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빨리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다 보면 그 기운을 알고 분명히 좋은 기회, 운들이 찾아올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요. 네, 제가 아까 이게 종교가 저는 없고요. 저를 믿었어요. 하다 보니까 좀 10년대 고비가 있긴 했었는데 그 넘고 나니까 오더라고요. 진짜 오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다시 또 제가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또 그 기반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항상 좋은 태도, 자세로 사람들 맞이해 주시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빠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표, 플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숫자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매일마다 생각하세요.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좀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게 한 건 뭐냐면, 제가 24살 때 제 명함을 하나 탔어요. 저만의 그 와인샵 이름을 친구가 도와줬지만 제이솜이라는 와인 공간이 있는데, 저는 원래 24살 때 명함 파놓은 게 뭐냐면 29에 진스 와인이라는 거를 한다고 적어놨고 명함을 파가지고 인터뷰 때 그걸 줬어요. 내 꿈이 이거다. 근데 그게 39살에 할 건데 1년 앞당겨 38살에 하게 된 거예요. 친구 도움으로. 어차피 제 이름이 된 거잖아요.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와, 날짜를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되네? 그 세 개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됐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죠? 원래 와인 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목차가 있어요. 와인의 스타일의 정의부터 포도 품종의 이해 여러 가지 하는데,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풀이를 해나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전달한 것도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14명이 재미없다고 하네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레스토랑 지배인도 있고, 소믈리에도 있고, 와인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없어요? 막 던지셔도 돼요. 셰프님은 평소에 어떤 것 같다면 그런 물어봐도 되고, 편하게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 어때요? 네, 좋습니다.